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날씨는 정말 맑은데 주말에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방심하고 나갔다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약 0.3%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03%의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보합이죠? 자,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을 출발했고 바로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이 흐름을 보더라도 가파른 하락세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즉 개장과 동시에 많이 던졌다는 소리가 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지난 이틀 동안 조금 상승이 나왔었고 또 오늘 갭상승을 출발하다 보니까 차익실현 욕구가 오전부터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렇게 상승으로 다시 힘이 실리면서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만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나름 선방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0.7%의 상승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1.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4월달에 대체적으로 대형주의 흐름이 과거 3월과 비교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반도체 흐름이 가장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 내외로 상승이 나왔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요 며칠 동안 정말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우리가 필히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0.2%의 상승이 나왔고 포스코는 무려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도 같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반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확실히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날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날에는 코스피가 대체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소폭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도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4거래일 연속 순매수는 지난 12월 7일 이후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순매수가 이어지게 된다면 4개월 만에 연속으로 외국인이 4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내일 매매 동향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연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현대차는 금요일날 외국인과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동시에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오늘 포스코는 기관과 외국인에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랜만에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5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고 모처럼 외국인도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LG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건설, 한국전력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포스코하고 LG디스플레이 동시에 순매수 상위 종목이네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순매수 상위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SDI, 기아, LG전자,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로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특히 장비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말 흐름이 좋거든요. 자, 오늘 지금 한미 반도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 30분인데 오늘 1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TSMC에서 3년간 1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발표했고, 여기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보고 주가 흐름도 탄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그 어느 때보다 좋단 말이죠. 그렇지만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는 조금 괜찮지만 삼성전자 지난 3개월 동안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이렇게 3월달에도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원익 IPS, 이 종목 흐름을 살펴보시면 3월달부터 지금까지 조금은 반도체 대형주에 비해서 흐름이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 QNC,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3월달부터 지금까지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종목들을 보유해보자, 이런 취지보다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어느 때보다도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 우리가 한번 이런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져본다면 조금 더 삼성전자를 나아가서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투자권,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증설권,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보시면서 한번 투자의 폭을 넓혀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모두 정리하고 이런 장비 기업들에 투자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1분기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은 긍정적이고, 또 최근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 주가가 107,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권사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원 이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항상 증권사에서 목표로 하는 목표 주가, 이 목표 주가를 내다볼 때는 우리가 가격을 쫓아서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의도로 내비쳤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도 여기에 공감할 수가 있다면 조금 더 투자 기간을 늘려보던가 나만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0만전자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권이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도 500억 달러 예산안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죠. 며칠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엔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 이런 실적을 토대로 삼성전자도 이틀 뒤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어쩌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약 60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의 8조 8천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이틀 뒤에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모두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더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해서 급등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남았죠? 수요일날 발표가 되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에 작년 수주액의 10배 가까이를 수주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체감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1분기에 발주된 선박의 수량을 보면 323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26척을 수주했고 대수로만 본다면 전체 40%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환산 톤수, 수량이 아닌 무게로 환산해 봤을 때는 전 세계의 52%를 1분기에 대한민국이 수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죠.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52%가 아니라 14%,
상당히 저조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리고 이 기록은 무려 13년 만에 1분기 최대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운업계가 정말 화랑을 보였었는데, 물론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경기 회복과 함께 조선업계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유럽연합의 선박 수출량 증가, 작년 1분기 대비 3자릿수 이상의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출권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업황이 개선이 되었는지 가늠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조선주의 차트를 살펴보면 코스피 주가가 2월달과 3월달 굉장히 박스권을 형성했었고, 시가와 종가를 비교해보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조선해양을 살펴보시면 2월과 3월 그리고 4월까지 조금은 지수 흐름과 달리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종목은 다소 지루한 모습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3월 말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선업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매수했는지, 이런 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너무 강한 상승이 나왔던가 급등이 나온 위치라면 조금은 쉬어가는 자리를 공략해본다던가, 혹은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은 늘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LG전자에서 MC사업부, 휴대폰 사업부를 완전히 철수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스마트폰 사업부가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머릿속에 LG전자를 떠올려 본다면 가전과 휴대폰, 저는 이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철수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적자 사업부로 접음으로써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전장사업부 그리고 가전까지 이 두 곳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한다고 해서 바로 즉시 철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발표에 따르면 7월 말까지는 휴대폰 사업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참조해 보시고요. 또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더라도 모바일 기술의 연구 개발은 지속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G 다음 버전인 6G, 그리고 카메라, 소프트웨어, 이런 핵심 모바일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 점은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아차의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작년부터 사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었는데 적용 시점이 오늘이었고, 기아차의 종목을 살펴보시면 기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서 모빌리티 솔루션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것인데, 변경 의도와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 외에도 조금은 다양하고 폭넓은 여러가지 모멘텀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철강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거든요. 주말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철강 환급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팩트만 얘기하자면 아직 정확한 발표는 아니거든요. 일본 한 언론사에서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 환급금에 대한 인하 여부에 대해서 오는 10일날 발표할 것이라 이런 내용이 국내 언론사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중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 환급금, 다른 말로 수출 증치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될 수 있는데, 이 수출 증치세를 9에서 13% 정도 환급을 해주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됨으로써 국내 철강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상무부에서도 포스코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41%에서 무려 0.94%로 크게 감소했다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회복과 함께 그 외적인 요소들까지 국내 철강 업계를 바라보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 많은 산업들이 있을 텐데 저는 철강과 구리, 이 두 가지 산업이 원자재 관련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리의 가장 많은 수요처는 건설업종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과 함께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구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또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구리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원자재 관련주,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저는 철강과 구리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업계의 수출 환급금이나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조금의 상승세가 이어졌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3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채권금리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이 경기 회복에 점수를 많이 부여한다면 이겨내면서 갈 것이니까 항상 이 점 참조하시면서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정말 맑더라고요. 그래서 맑은 날씨만큼 앞으로도 맑은 주식시장을 기대해보면서 언제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